2026년 2월의 어느 밤, 로스앤젤레스 메모리얼 콜리세움은 단순한 축구 경기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리오넬 메시라는 신의 시대가 저물고 손흥민이라는 새로운 지배자가 탄생하는 거대한 서사시의 현장이었습니다. 7만 7천 명의 구름 관중이 운집한 가운데 치러진 이 역사적인 개막전에서 전 세계는 믿기 힘든 숫자를 목격했습니다. 바로 LAFC 3인터 마이애미 0. 이 결과는 단순한 승패를 넘어섰습니다. 전 세계 축구 팬들은 메시를 보유한 슈퍼스타 군단이 왜 단 한 골도 넣지 못한 채 무너졌는지, 그리고 왜 경기 종료 후 메시가 그토록 차가운 표정으로 라커룸으로 직행했는지 그 이유를 찾기 위해 들끓고 있습니다. 오늘 KS 뉴스는 카메라에 다 담기지 않았던 그날의 진실을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경기 후 리오넬 메시는 기자회견장에서 충격적인 고백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팀이 아니라 한 사람의 두뇌에게 패배했다. 는 것이었죠. 메시는 손흥민의 플레이를 체스 그랜드마스터의 축구라고 표현했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히 빠른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상대 수비수가 느끼는 공포심 그 자체를 전술적 무기로 활용했습니다. 전반 37분, 손흥민이 50m를 질주할 때 인터 마이애미의 수비수 4명이 그에게 자석처럼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그 찰나의 순간, 수비수들의 무게 중심과 심리를 역이용해 동료에게 완벽한 패스를 찔러 넣었습니다. 위르겐 클롭 감독은 이를 두고 손흥민은 공을 받기도 전에 이미 경기장 전체의 그림을 완성하고 있었다 며 데이터 기반의 기계와 같은 정교함의 경의를 표했습니다. 반면 메시는 스스로 경기를 해결하려는 영웅의 본능에 갇혀 손흥민의 이타적인 전술망 안에서 질식하고 말았습니다.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리자마자 콜리세움에서는 기이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패배한 팀인 인터 마이애미의 선수들이 자국팀의 주장인 메시를 위로하는 대신 일제히 손흥민에게 달려간 것입니다. 마이애미의 철벽 센터백 막시밀리아노 팔코는 경기 도중 이미 손흥민의 위험에 압도되어 두 손을 모으고 유니폼 교환을 부탁할 정도였습니다. 이 장면을 지켜보던 데이비드 베컴 구단주는 우리의 전사들이 적장의 위험에 반해 고개를 숙였다. 몇 팀의 신념 체계가 내부에서부터 붕괴되었음을 시사했습니다. 동료들이 손흥민과 포옹하며 웃음을 나누는 동안 메시는 철저히 외면당했습니다. 발롱도르 8회 수상자라는 명성도 그날 밤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손흥민이라는 거대한 태양 아래 빛을 잃었습니다. 관중석에서 포착된 비공개 영상에 따르면 메시의 표정은 평소의 침착함을 완전히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는 경기 막판 주심과 격렬하게 언쟁을 벌였고 손흥민과도 팽팽한 신경전을 주고받았습니다. 메시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수준의 전술적 압도감을 느꼈고 이는 곧 극도의 무력감으로 변했습니다. 동료들이 손흥민과 유니폼을 교환하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목격한 메시는 결국 폭발했습니다. 그는 경기장의 그 누구와도 눈을 맞추지 않은 채 굳은 표정으로 터널을 향해 질주했습니다. 라커룸으로 향하는 그의 뒷모습에서는 한 시대가 저물어가는 씁쓸함과 더 이상 자신이 이 무대의 신이 아님을 깨달은 천재의 고통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베컴은 이를 두고 인지 과부하 상태에 빠진 천재의 우발적인 감정 표출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승자의 오만함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분노한 메시와 대조적으로 끝까지 따뜻하고 겸손했습니다. 경기 중 분노를 표출했던 교체 상황과는 별개로 그는 경기 후 터널 한쪽에서 팔콘을 위해 트레이닝 코트 안에 유니폼을 소중히 입은 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당신은 이 리그에서 존경받는 수비수가 될 것이라며 패자의 자존심까지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독일 TV 분석 프로그램에 출연한 위르겐 클롭은 메시의 나이에 이르면 손흥민은 훨씬 더 많은 것을 해낼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히 속도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자신의 플레이 스타일을 점진적으로 조정하며 전술적 지능을 정점으로 끌어올렸기 때문입니다. 2026년의 축구는 10년 전과 다릅니다. 이제 위대함은 단순히 화려한 발재간이 아니라 팀을 위해 자신을 지우고 경기를 통제하는 전술적 두뇌에서 나옵니다. 메시의 분노와 마이애미의 항복은 이를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이 경기는 단순한 개막전이 아니라 하나의 시대를 읽는 텍스트가 됩니다. 과거 축구가 한 명의 천재가 공을 오래 소유하며 세계를 흔드는 예술이었다면 지금의 축구는 한 명의 천재가 공을 오래 가지지 않고도 경기 전체의 방향을 설계하는 과학에 가깝습니다. 손흥민이 이날 보여준 위대함은 화려한 드리블의 횟수나 슈팅 숫자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의 진짜 힘은 상대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먼저 읽고 그 두려움을 팀 전체의 이익으로 바꾸는 능력에 있었습니다. 인터 마이애미의 수비는 손흥민을 막기 위해 움직였지만 바로 그 움직임 때문에 LAFC의 다른 칼날들이 살아났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한 선수가 골을 넣는 것을 넘어 경기 자체의 문법을 바꾸는 지배자의 방식이었습니다. 메시가 여전히 위대한 이유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는 여전히 단 한 번의 터치로 흐름을 바꾸고 단 한 번의 시선으로 수비 라인을 흔들 수 있는 선수입니다. 그러나 그날 밤 콜리세움에서 드러난 것은 개인의 절대성이 아니라 구조 속에서 완성되는 절대성이었습니다. 메시가 자신의 천재성으로 균열을 만들려 할 때 손흥민은 팀의 리듬과 간격, 압박의 타이밍, 동료의 침투 각도까지 하나의 악보처럼 맞춰갔습니다.
한쪽은 불꽃처럼 찰나를 지배했고 다른 한쪽은 조율자처럼 90분 전체를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축구라는 게임은 그날 후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경기 후 콜리세움을 뒤덮은 공기는 단순한 환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깨달음에 가까웠습니다. 관중들은 골 장면만 본 것이 아니라 누가 경기의 공기를 만들었는지를 보았습니다. 누가 상대를 서두르게 만들었는지, 누가 동료를 더 좋은 위치로 이끌었는지, 누가 결정적인 순간마다 가장 옳은 선택을 했는지를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손흥민의 플레이는 더 이상 빠르다, 결정적이다 같은 익숙한 단어로 다 담기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손흥민은 상대를 무너뜨리는 공격수이면서 동료를 살리는 플레이메이커였고 동시에 경기의 감정선까지 통제하는 리더였습니다. 인터 마이애미가 무너진 이유 역시 바로 그 대비 속에서 선명해집니다. 그들은 스타의 이름으로 경기에 들어왔지만 LAFC는 하나의 원리로 경기에 들어왔습니다. 이름은 상대가 더 화려했을지 몰라도 준비는 LAFC가 더 치밀했습니다. 그리고 현대 축구에서 준비된 팀이 천재에게 요구하는 것은 언제나 같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증명하라. 그날 메시는 그 불가능한 요구 앞에 놓였고 손흥민은 반대로 팀을 통해 자신의 위대함을 증명했습니다. 같은 천재라도 시대가 요구하는 방식에 더 빨리 적응한 쪽이 승자가 된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묻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이 한 경기로 시대 교체를 말할 수 있느냐고. 물론 축구의 역사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전설은 한 경기로 지워지지 않고 새로운 지배자 역시 한 경기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도 있습니다. 어떤 밤들은 순위표 이상의 의미를 남깁니다. 어떤 경기들은 결과보다 장면이 오래 살아남고 어떤 장면들은 기록보다 해석을 요구합니다. 2026년 2월의 그 밤이 바로 그런 밤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메시의 쇠퇴를 단정할 필요는 없지만 손흥민의 진화를 더 이상 과소평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결론일지도 모릅니다. 손흥민은 그날 메시를 넘어서기 위해 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의 팀이 이기는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뛰었고 그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가장 압도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위대한 선수의 마지막 단계는 자기 자신을 증명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팀 전체를 더 강하게 만드는 존재가 되는 데 있습니다. 콜리세움의 밤, 손흥민은 바로 그 단계에 도달한 듯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스코어 3-0보다 더 큰 것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한 팀의 승리, 한 스타의 패배가 아니라 축구가 지금 무엇을 위대함이라 부르는지에 대한 대답을요. 그리고 이 중력의 반대편에 메시가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공을 가지면 다른 차원의 시간이 흐르는 선수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다른 시간이 그날은 그를 구해주지 못했습니다. LAFC는 메시가 시간을 바꾸는 순간을 만들지 못하게 했고 메시가 해결하려는 순간마다 해결의 방식을 바꿔버렸습니다. 메시가 중앙에서 숨을 쉬려 하면 바깥으로 밀어냈고 바깥에서 돌파하려 하면 안으로 접어들기를 막았습니다. 마치 메시의 천재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천재성이 혼자서 세계를 뒤집는 방식만은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는 선언 같았습니다. 이게 현대 축구의 냉혹함입니다. 개인의 위대함을 부정하지 않되 개인의 위대함만으로는 우승하지 못하게 만드는 시스템의 시대. 그래서 메시의 분노가 더욱 인간적으로 보였는지도 모릅니다. 그 분노는 패배 자체가 아니라 패배의 원인이 자신의 능력 부족이 아니라 시대의 문법이 바뀌었음을 직감했을 때 나오는 종류의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손흥민이었을까요? 왜 많은 스타들 중에서 손흥민이 새 문법을 대표하는 얼굴처럼 보였을까요? 답은 역설적으로 간단합니다. 손흥민은 늘 개인이 아닌 팀을 통해 자신을 증명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는 커리어 내내 조연으로도 주연처럼 빛날 수 있는 방법을 익힌 선수였고 그 방식이 결국 시대가 요구하는 중심에 도달했습니다. 그는 스포트라이트를 붙잡아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포트라이트가 필요한 순간만 정확히 알고 나머지 순간엔 그것을 동료에게 돌립니다. 그 과정에서 팀은 강해지고 상대는 더 두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손흥민을 막는다고 해서 위험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은 자신이 막히는 순간 그 막힘 자체를 미끼로 바꿉니다. 상대는 그 미끼를 물지 않으면 손흥민에게 찢기고 물면 다른 칼날에 찢깁니다. 선택지 자체가 함정입니다. 이런 경기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다리가 아니라 머리입니다. 마이애미 선수들이 느꼈을 피로는 단순한 체력 소모가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선택해도 틀리는 것 같은 압박감, 한 번의 망설임이 바로 실점으로 이어질 것 같은 공포, 그리고 메시조차 그 공포에서 팀을 구해내지 못하는 순간의 무력감. 그것은 전염됩니다. 한 명이 흔들리면 옆의 선수도 흔들리고 그 흔들림이 연쇄적으로 퍼집니다. LAFC는 그 전염의 경로를 알고 있었고 손흥민은 그 전염을 가속하는 촉매였습니다. 그는 위협으로 상대를 흔드는 동시에 정확함으로 상대의 희망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단순히 3-0이 아니라 체감적으로는 더 큰 격차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관중들은 바로 그 체감의 차이를 기억합니다. 축구는 스코어로 끝나지만 기억은 스코어로만 남지 않습니다.
관중이 집으로 돌아가며 떠올리는 것은 몇 대 몇 보다 어떤 느낌으로 졌고 어떤 느낌으로 이겼는가 입니다. 그날 콜리세움에서 마이애미는 한 번도 우세했던 적이 없는 팀처럼 보이는 순간이 많았습니다. 반대로 LAFC는 공을 잃어도 불안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불안해 보이지 않는 팀이 무서운 이유는 그들이 이미 다음 장면을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팀을 지배자라고 부릅니다. 이제 다음 질문이 남습니다. 이 서사가 단지 한 경기의 폭발적인 과장에 불과한가? 아니면 진짜 새로운 질서의 시작인가? 그 답은 단번에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있습니다. 손흥민은 그날 자신을 순간의 스타가 아니라 문법의 선수로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문법의 선수는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속도는 늦어질 수 있지만 판단은 더 날카로워집니다. 스프린트는 줄어들어도 공간을 잃는 능력은 오히려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진짜 무서운 예언은 손흥민이 지금 최고다가 아니라 손흥민은 나이가 들어도 방식으로 살아남을 것이다 라는 명제입니다. 그 명제가 사실이라면 콜리세움의 밤은 단순한 폭죽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신호탄이 됩니다. 오늘 KS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메시는 과연 이 충격을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손흥민의 시대는 어디까지 계속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블루티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